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183조에서 185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3조 건강, 황금, 황년, 인삼탕 이렇게 처방을 나열한 처방은 그 약의 이름들을 나열한 처방은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사용하는 처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렇게 정방이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이해예요. 예. 상한에 본래 한하원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저하고 같이 제가 무엇을 우리가 조문해서 눈여겨봐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딱 눈에 이게 들어오면은 벌써 그래도 그분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관심 가져야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조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한하라는 건 뭐예요? 벌써 이미 이 조문에 대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조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읽기도 전에 우리가 확인하기도 전에 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줬잖아요. 규정을 먼저 중경의 증상 조문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걸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왕, 계지, 각반탕 같은 경우는 열다 한소. 이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이것도 증상이라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그냥 하리 이렇게 쓰지 한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하라고 썼을 때는 하의 원인이 바로 한이다라고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문을 그냥 믿고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읽는 거다. 답을 알고 이렇게 글을 읽는 거잖아요. 자,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반대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거, 답을 찾아낸다고 해서 추정하는 거, 추리하는 거. 이것이 중경의 견병지원의 의도죠. 예, 견병지원에 가지고 있는 의도죠. 그런데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 이와 같은 조문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사전에 답을 인지하고 이미 편견을 가지고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은 실제 임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뭐냐? 평소 시간에 시험을 보기 전에 자기가 마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답을 보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답을 보고 다시 그거를 확인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만 보고 자기가 문제를 건성건성 푸는 애들은 막상 시험에 닥치게 되면은 이게 뭐지 그냥 마음에 혼란이 와요.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고전해 보면 전부 다 앞에 모든 것들이 답이 다 있어요. 풍한서수조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의학인문 같은 경우는 장부론적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편지에 따라서 금원사대가의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보통 뒤에가 잡병문이라고 하는 것은 풍한서습 조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자체도 이미 거기에면은 단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단병하고 그 종류 이렇게 증상들을 쭉 자꾸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공부도 필요를 해요. 그러나 중경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뭐냐? 바로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어디에 있느냐? 중경이 말하는 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증상을 통해서 처방해요. 우리가 증상만 보고
이 증상의 원인을 무언지를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증상에 대한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의 원인은 바로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의 증상도 중요하지만 처방도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답은 저기에 있다. 의도는 저기에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증상은 저기에 있는데 의도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글을 공부하면서 그런 의미를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도 앞 조문과 같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병의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8강 변증의 음양, 한열, 허실, 표리 여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조문에서 본래 이 사람이 한으로 인해서 하리하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토법을 쓰고 하지를 한대. 이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토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을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토가. 이거는 뭐예요? 본래 스스로 한성으로 인해서 하리를 해야 한 사람 이언을 이랬을 때는 요 본자에는 뒤에 가서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 이거는 제가 앞서 조문에서도 얘기했죠. 후회의 그 감정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상한 어떤 사람이 하리했는데 그냥 토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미 우리가 육경변증도 끝나고 소위 말해서 광남변증이라고 하는 그 중경서에 가면 뒤에가 붙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육경변증 외에 몇 개의 조문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육경변증에 관통하는 치료법은 한토화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이 한토화법을 무시하지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오치를 통해 오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지. 실질적으로는 한토화법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된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오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끝까지 내일 모레면 우리가 중경서를 마치는 그 지점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법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한토화 고법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했는데 한격하고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이 막혔다. 한으로 인해서 막혔다 이런 소리잖아요. 한으로 인해서 막혀서 요거는 다음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으로 인해서 막혔다고 하는 증상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역하고 토화해서 거슬려서 토화했더니 음식물을 먹자마자 토했다. 이게 바로 한격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자마자 토했다. 이럴 때는 건강, 황금, 황련, 인삼탕으로 처리하라.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황련 이거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처방이 구성되어 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약들이죠. 자, 황금, 황련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기다 건강 인삼은 이게 바로 사심탕 아니에요. 사심탕 크게 사심탕. 자, 일반적인 일반적인 예의
근거를 하면 다만 하리라고 앞에서 제가 그랬죠. 하리라고 언급해야 하거늘 특히 이렇게 하나라고 언급한 것은 뒤에 한격을 장본하기 위함이다. 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장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주제, 우리가 글을 쓸 때라든가 어떤 사건의 요 주제를 사전에 미리 앞서서 실마리를 가지고서 실마리를 딱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실마리가 요것이 바로 주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장본이에요. 장본이라는 말은 옛날서부터 쓰던 용어예요. 제가 막 만들어 쓴 게 아니라. 한격을 규명하게, 한격을 설명하기 위한 장본이다. 그래서 할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조문이 미비하잖아요. 조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한하라든가 한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몰래 살짝 조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문인 것처럼.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 왜 이와 같은 거를 주의 문자를 결국은 이런 건 다 주의 문자죠. 해설이죠. 예. 이런 것을 썼는가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처방의 의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조문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요 말로서 간단하게 증상의 어떠한 나열 없이 증상들을 하나의 문자로서 규명을 해가지고서 처방의 의도, 이래서 하나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건강, 황금, 황년, 인삼탕을 쓴 거야 라고 입증을 하려고 다소 나쁜 말로 하면 조작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이와 같은 용어는 일종의 병리로서 자,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토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한격의 징후다. 이런 뜻이에요. 한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으로 인해서 격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집어넣자마자 먹자마자 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격이라고 이렇게 딱 그럴듯한 용어로 풀이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한격이라는 말, 음식물을 먹자마자 토한다는 이와 같은 그 글 쓰는 문체는 소음병의 조문에 있어요. 소음병에 음식이 있고즉 토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오령산 증에 물을 마시자마자 토한다. 거기서 뭐라면 이것을 수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물론 주의 문자로 돼 있죠. 수역증. 수역이라는 음식물. 구갈 요금수에 수 입구즉 토한다. 이것을 명할 수이다. 수역이다. 이거는 물론 조문이에요. 아니, 그 주의 문자로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음식물을 먹자마자 토한다. 물을 먹자마자 거역한다. 이것은 그 글 쓰는 방체, 문의 뜻이 같은 종류다. 그러나 한격이 주예나 한격이 그래서 이 연자가 들어간 거예요. 한격이 주예가 된다는 것이 되지만 주예가 되는 것이 주예가 건강, 황금, 황년, 인삼탕의 처방의 의도와 맞지 않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한격인데 건강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황금과 황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성으로 인한 거잖아요. 열성으로 인한 거잖아요. 오히려 한격보다는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하한 상열에 가깝다고 봐야죠. 흉중에는 열이 있는 거죠. 심화비에도 열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정답으로 만들기에는 많지가 않다. 한격을 너무나 주장하다 보면은 황금과 황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것을 저오라는 거죠. 처방과 증상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약,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은 신번, 심화, 비편이 구토하자.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번하고 심화 비편하고 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반화사심탕증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증이 전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은 경과가 순식간이에요. 예,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증상을 포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화사심탕증이죠. 예, 본방을 근거하고 그 증상이 본방을 근거하되 그 병증이 한계, 어떠한 큰 틀을 넘어서지 아니하면은 그 처방은 다소간에 여기에다가 뭐 생강을 썼다든지 뭐 다른 감초를 썼다든지 그런 것은 들고 나와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예. 요거는 그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논어에 뭐냐면은 성인은 물론 큰 성인의 글은 별로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지식인들, 군자들, 공자의 제자들은 현실에 있어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에도 어느 정도 인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 제자 한 사람이 대절이 불유하니면 소절은 출입이라도 가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틀이 큰 마디 큰 절개가 어떠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작은 허물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또 뒤에 가서 주자가 통렬히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임상에 있어서 우리가 중경처럼 아주 적재적소의 처방을 이렇게 가려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증상에 솔직히 얘기해서 반화사심탕을 쓴다 한들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변방, 일시적인 처방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본방 사수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조문뿐만 아니라 여타의 일시적인 처방은 본방을 기준으로 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통맥사역탕.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리 청곡하고 하리 청곡. 이 청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이라 그랬죠. 화장실에 가서 하리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대변에 음식물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곡물이 그대로 쏟아내는 하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한외열 하나, 이한외열. 자, 이것도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 병위의 개념이 있고 병이죠. 한열이라고 하는 병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팔강변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리 청곡하면은 보통은 리한이죠. 근데 외열이 빠져 있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이한 외열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덮어놓고 조문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잘못된 거죠.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문제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답을 먼저 알고서 이것으로서 규명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이 증상의 원인이 뭔가 처방과 대조해서 규명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 하리 청곡하면은 쓸 수 있는 게 사역탕이죠. 보통은. 그런데 열성으로도 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하리 청곡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소음병의 사역탕은 약간의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한외열이라고 써 있는데 외열의 징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땀을 흘리면서 궐한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한출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외열성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문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출이 고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딱 듣기 좋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한 외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출이 골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럴 때는 통맥 사형탕으로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비하기 때문에 교정을 제가 하면 토리 한줄, 그래서 발열호환, 사지 골랭, 맥미욕절, 혹 복통, 혹 공구, 혹 인통자는 통맥 사약탕으로 하는 게 좋다. 제가 막 교정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조문을 다시 편성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기릭동동이나 어떠한 조문을 따가지고서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그것이 옳은가, 이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랬을 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무섭다. 저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지만 글은 남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당신 생각이지. 물론 제 생각이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타당한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한외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문 용어보다는 이와 같은 증상을 자꾸만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좋다. 예. 사역가 건강탕이, 사역탕에다가 건강을 가한 것이 통맥 사역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사역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통맥 사역탕은 사역탕증보다 다소 극하다. 그럼 건강의 의미, 건강의 주치점이 뭐냐? 예. 이 주치질을 이해를 하면은 통맥 사역탕의 의도, 처방, 이것을 우리가 그 증상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건강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골랭이라든가 맥미욕절, 복통. 복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건구역이래. 숙이죠. 예, 한수. 한수가 굉장히 심화 부위에 정체되어 있다. 구역감이라든가 인통 같은 경우 또 심할 때는 건강 감초를 쓸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음증일 때. 그것도 앞뒤 상황을 보고서 해야죠. 우리가 목 따갑다 염증 소견 때문에 자꾸만 찬약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한의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 말, 저는 뭐 거의 양방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염증의 소견도 우리가 말하는 음증과 양증으로 구별이 되죠. 분명히. 염증이 있다 그래서 발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는 염증이 있으면은 찬약을 쓰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편. 왜냐하면 염이라고 하는데 여기 불화가 2개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있으니까 찬약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의학은 소위 말해서 염증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 심지어는 부자를 쓸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자꾸만 이렇게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오늘은 백동탕. 여기서도 보세요. 하리 하중이라고 하지 않고 열리라고 하지. 열리. 딱 봤어. 열로 인해서 하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열로 인해서 하리하면서 뒤가 묵직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2급 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변을 보고 나서도 설사를 했는데, 변을 봤는데, 또 뒤끝이 무거운 거, 이럴 때는, 열할 때는 백동탕을 쓴다.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써본 적이 별로 없었고, 이런 환자들이 뭐 한의원에 오지도 않고. 예. 자, 2급 후중이 열리가 된다. 보통 2급 후중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예. 막 속에서 막 용변을 보고는 싶은데 보고 났는데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열리라면 하리, 청곡 같은 거는 하리, 청곡하는 한리가 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리, 할리 이런 식으로 열리, 할리 이런 것은 일종의 병리다. 예.
이것은 중경의 필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글들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거, 열린이, 한린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거, 용어가 변한 것을, 문자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조문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세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쓰죠, 글을. 그러니까 문체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체가 변했다. 문체가 변하면은 무엇이 변했을까요? 의식이 변한다. 오늘은 뭐 앞에 조문 한리라든가